안녕하십니까. 장운고 영어 담당하고 있는 목동예섬 정찬홍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1학기 내신 분석과 그다음 1학기 내신에 대한 총평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저의 자료들과 그리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향상을 이루었는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1학기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2018년부터 장원고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매년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은 140명 정도 있는데요. 예비 2학년이죠. 이 학생들 중에서 60명가량이 저한테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 영어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작년이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보시면 그 시험 범위 같은 경우 보시면 교과서가 세과가 출제되고요. 올림포스가 총 18지문이 출제되고 그다음에 능률복화라는 단어책에서 유의어, 반의어 포함해서 단어도 출제가 됩니다. 중학교에 비해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쉽게 내신 대비를 했던 학생들은 요 습관을 좀 바꿔야 할 겁니다. 특히 장원고가 영어 내신 따기가 그렇게 만만한 학교가 아닙니다. 일단 양이 굉장히 많고요. 양에 따라서 서답형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조그만 실수도 바로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분석 보시면은 객관식이 25문제가 나와서 70점 가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답형 같은 경우는 10문항이 출제됩니다. 좀 많은 편이죠. 10문항이 30점 정도 배점이 되고 있는데 많게는 40점까지 배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 내용 보시면은 객관식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않지만 난이도 상에 포함되어 있는 요 18번, 19번 같은 경우는 보기 어휘가 고2에서 고3 정도 되는 그런 어휘로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내용을 알아도 답을 못 고르는 정도 이런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문에 있는 내용도 살짝 어려운 단어로 바꿔서 학생들한테 얼만큼 어휘를 많이 준비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답형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 난이도 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그 장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일단 보시면은 지문을 이렇게 주고요. 이 지문은 학교 지문과 동일하거나 가끔 살짝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 준 상태에서 밑줄도 없는 상태에서 어법상 틀린 곳을 네 곳 찾아서 수정 전과 수정 후 단어들을 직접 답안지에 적게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법을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도 제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학기 중간고사는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준비한 학생들한테는 전반적으로 평이했을 겁니다. 이제 중학교 과정이처럼 내신 대비를 늦게 시작하거나 좀 이렇게 허술하거나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한 학생들한테는 점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그런 시험입니다. 특히 보시면은 능률복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의어, 반의어까지 외우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 때 됐을 때 대부분 능률복화를 포기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능률복화 문제는 이제 그 장원고 영어 선생님 중에서 오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계시는데 현재 예비 2학년 학생들은 이 선생님이 수업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께서는 시험 문제 낼 때 능률복화 문제를 서답형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서답형에서 총 3문제가 출제되고 가려 8점에서 거의 10점까지 배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같이 그 시험을 내실 때는 단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렵게 출제합니다. 아마 이번 1학년 학생들은 이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답형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률복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어렵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대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능률복화 계속 반복적으로 외워야 한다는 얘기가 양이 굉장히 많고 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능률복화에 대한 사전 암기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는 범위 때문에 학생들이 6주에서 7주 정도부터 좀 힘들게 시작하지 않으면은 다 못 끝내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 뭐 웬만하면 80점 맞았던 학생들 장원고 와서 막 40점, 30점만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준비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좀 철저하고 되게 양질의 자료 가지고 그다음에 꼼꼼하고 타이트한 관리로 시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내신 수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습 과정은 1번에 보시는 것처럼 시험은 6주에서 7주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 시간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서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계속 만드는 객관식 서술형 테스트지, 흔히 말하는 본문 테스트라고 합니다. 요 시험지를 배부하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다음 시간에 와서 수업 시작하자마자 요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자, 테스트를 보고 나서 장훈 담당 조교가 그 테스트지를 수거한 다음에 채점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동시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했는지 미통과했는지를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통과할 경우에는 수업 끝날 때쯤에 저랑 조교랑 같이 학생과 셋이서 언제 와서 시험을 다시 볼지 남아서 볼지 이것들을 상의하고 그 시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쨌든 무조건 범위를 다 외우고 보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학생들 중에서 물론 잘하고 뭐 그 해온 만큼 다 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학생도 분명히 많습니다. 자,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매 시간 테스트 보면 조교가 아까 시험지 수거해서 채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채점한 결과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교가 따로 선별을 합니다. 선별한 다음에 어머니께 직접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번 시험을 좀 못 봤기 때문에 따로 나와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님과 시간을 잡고 이 학생을 조교가 불러서 옆에서 붙들어 놓고 암기하기 시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타이트하게 학생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파이널 자료라고 보시는데 물론 자료에 대한 예시는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파이널 자료는 시험 전날 하는 수업이 하는 거고요. 그 장훈 학교에서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찝어서 가장 유사한 형태로 가장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풉니다. 이 파이널 자료에서 상당히 많이 적중이 되고요. 이 자료들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제가 장훈 학생들을 위해서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수업 때는 거진 출석률이 98%에서 100% 가량 됩니다. 또 뒤에서 보시겠지만 제가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학생들이 이 파이널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제 제가 그 직접 만드는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보고 계시는 자료가 본문 테스트 자료입니다. 이 본문 테스트 자료는 시험에 나올 만한 객관식 서술형에서부터 영작까지 모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은 다 제가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제 2018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내신 대비 자료가 그 교재가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누적해서 기출까지 다 같이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까지 나왔던 기출을 보시면 이 학생이 이 학교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학생이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자료가 이 본문 테스트 자료고 이 자료가 제가 만든 자료 중에서 적중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객관식 파이널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그 장훈에서 나오는 스타일의 객관식 문제만 선별해서 푸는 겁니다. 그 장훈에서 나오지 않는 유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푸는 거는 거의 시간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만 제가 추려서 가장 나올 만한 것만 골라서 시험 전날 풀고 다음 시험에 보면 똑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거 아까 제가 그 장원고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다는 그 어법 문제 기억나시죠? 그 어법 문제에 대한 제가 만든 자료들입니다. 똑같이 만들죠. 그래서 똑같이 지문 준 다음에 지문에서 틀린 것들 네 군데가 아니라 가능한 한 나올 만한 거 모든 것들 다 제가 바꾸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잡아내서 수정 전 수정 후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1학기 중간고사 처음 볼 때 학생들은 어떤 시험 유형이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학교 시험과 똑같은 형태로 미리 여러 번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것들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영작 자료입니다. 영작 자료도 이렇게 출제되는 게 장고 양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들 주고 그다음에 어용을 바꿔갖고 영작하는 것들. 그래서 영작 문제도 거진 제가 낸 것 중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미리 연습하고 마지막 파이널 때 한 번 더 연습해서 학생들이 마지막 파이널 수업 때 공부한 거 가지고 다음 시험에 굉장히 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시험 봤을 때 얼만큼 체감적으로 적중했냐를 느낄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작년이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적중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객관식 상당히 많이 적중돼 있죠. 객관식이 25문제인데 거의 보시면은 거의 다 적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부분 일치하고 완전 일치가 있는데 부분 일치는 보기 중에서 뭐 보기가 5개면 뭐 4개, 3개에 일치한 경우가 부분 일치고요. 완전 일치는 완전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저한테 내신 수업 듣고 시험 봤을 때 똑같은 거 진짜 많이 나왔다는 답변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보시면은 출처는 본문 테스트가 제일 많죠. 이제 본문 테스트는 나올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정리해서 외우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다 외워서 이제 시험을 좀 약간 그래도 편안하게 풀 수 있겠죠. 자, 이게 그 문제의 서답형입니다. 총 10문제 중인데 자, 적중된 것은 1, 2, 3, 4, 7, 8번. 이것들은 자, 완전 일치나 부분 일치로 나왔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대비할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재작년 중간고사 적중률입니다.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적중이 돼 있죠. 특히 이때는 서답형이 상당히 많이 적중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요 선생님이 아니 이 땡땡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내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있으면은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막 예전 같은 경우는 한 90, 그러니까 쉬우면 95, 6점 정도 되면 1등급이었는데 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84점까지도 1등급 것이 나왔던 굉장히 어렵게 내신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카톡 내용을 보일 텐데요. 이 카톡 내용 같은 거는 자세히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90.6점을 맞았죠. 그래서 반에서 3등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너 어떻게 했었니? 그랬더니 이번에 1등급 한번 맞아보게 된 거 보이시죠? 이 학생 같은 경우도 현재 그러니까 작년에 졸업한 학생이었고요. 이 학생들 열심히 해서 결국 내신에서 1등급을 한번 맞아본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 그 학생이 나와 있는데 이 학생은 그 동작 밑땡에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1학기 처음에 전교 2등으로 들어갔다가 여기 동작 밑땡에서 결국 2학기 때 14등을 맞게 됩니다. 자, 14등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학생 때 1등급이 총 12명, 그러니까 13명 정도까지였습니다. 즉 이 학생은 2학기 때 2등급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너무 놀래갖고 결국 저한테 수업을 와서 나중에는 전교 6등으로 해서 다시 1등으로 올라간 학생입니다. 자, 또 보시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85점 나오는데 29점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 100점 맞아갖고 전교 1등 했던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학생 보시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도 94점 나오는데 30점 올랐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도 30점 정도 이상 올랐던 학생들입니다. 자, 요 신재영 학생이라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요 학생 같은 경우도 내신이 3등급이었었는데 이제 결국 1등까지 나왔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낸 겁니다. 자, 요거들 보시면 공통점이 어떤 게 있냐면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30점 오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동네에 있는 작은 학원들 뭐 몇 명 몰아놓고 있지만 뭐 장운고도 있고 뭐 구로고도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내신반이 있을 겁니다. 섞여 있는 내신반들은 장운에게만 모든 100%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학교에서 내신 대비 드는 것은 상당히 학생한테는 불리하죠. 저는 이제 장운고만 수업하기 때문에 100% 여기에 올인하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기 때문에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대부분 경우들이었고요. 내신 대비 학원 선택할 때는 장운고 학생이 가장 많은 데로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한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저한테 수업 듣기 전, 즉 혼자서 공부할 때는 자, 영어가 74점. 그래서 전교에서 석차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48등이었습니다. 그래서 148등이었고 굉장히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저한테 내신 대비 친구 소개를 와서 내신 대비를 듣고 나서 이렇게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77점에서 98점, 148등에서 전교 1등 이렇게 나왔죠. 이 학생은 좀 드라마틱한 경우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끔 원님들이 원래 영어를 잘하는 학생 아니었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학생 모의고사 보면은 항상 70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죠. 대신 성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시험 대비할 때 매번 보문 테스트 남지 않고 매번 통과했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잘 외워서 이런 큰 결과를 맺게 됐죠. 더 다행인 점은 이 학생은 이때 한번 시험을 잘 보고 나서 이제 성적을 잘 받는 거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겠죠. 성적을 잘 받는 거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기쁨을 느끼고 나서부터 그다음 오는 시험들은 다 영어를 잘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 보시면은 이제 저한테 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제일 많다는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매번 시험 볼 때, 파이널 수업할 때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왜냐면 이런 설명회를 개최할 때 간혹 보면은 이제 어느 학원에서는 인원도 많지 않은데 저희가 제일 많다 뭐 이렇게 하시는 데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진 찍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1학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이제 그 파이널 수업 때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재작년 2학년 파이널 수업 때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건 작년이죠. 제일 따끈따끈한 사진이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파이널 수업입니다. 그리고 작년 1학기 기말고사 파이널 수업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영어 수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시면은 자,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아, 저는 장문고만 영어를 수업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 제가 다 직접 만들고 학생들한테 장문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설명해주고 시험에 나올 것만 찝어주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저한테 수업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2018년에 제가 처음 장문 수업했을 때가 인원이 한 25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2009년, 2020년부터 막 80명, 90명, 거의 100명까지도 저한테 영어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한테 영어 수업 듣는 학생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료들은 다 장문에 최적화된 딱 하나밖에 없는 자료로 학생들한테 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뭐냐면 조교랑 저랑 학생이랑 셋이 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남겨서 외우게 시키고 따로 불러내서 외우게 시키고 테스트 보고 이렇게 어머니께 문자 보내드리면서 그 관계가 계속 타이트하게 진행될 겁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영어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어떤 거 있냐면 아, 뭐 걱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일종의 자신감이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해서 시험 망치고 오는 거 보고 오거나 또는 다른 조그만 학원에서 있어서 뭐 시험 망치고 오는 거 이렇게 시행착오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저한테 맡겨주시는 게 학생들 대학 갈 때 내신 성적 잘 관리해서 수시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1학년 영어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